시험이 만만치 않았죠? 그죠? 지금 사회 동형 모의고사가 볼 건데요. 4, 4, 16이니까 160문제죠. 제가 드리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문제들이니까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민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인중개사만 민법을 보는 게 아니라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뭐 노무사, 뭐 행정사, 뭐 웬만한 과목은 다 민법을 봐요. 주택관리사. 근데 우리는 10월 27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시험들은 이미 다 시험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시험들을 다 어디서 주관하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민법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올해 문제나 작년 문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러한 모든 자격증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한다면, 난이도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다면 올해 시험 문제까지 반영해서 드리는 거예요. 올해 시험까지, 주택관리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시험까지 반영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문제도 넣었어요. 우리 최근 기출문제도.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2년 거는 참고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4, 4, 16, 160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참고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무조건 다 뭐죠?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할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사회 동형 모의고사 160문제를 참고를 해가지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민법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죠? 꼭 160문제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문제 유형도 형태도 올해 나올 문제하고 유사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법 문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어려운 것보다 낯설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동형 모의고사가 그런 것을 극복하게 한 거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시험 보기 전날도 한 번 더 보시고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백선 특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월대라는 특강이 두 가지거든요. 토요일 날 테마 특강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민법은 나오는 게 조문하고 판례가 나와요. 그리고 민법은 다행스럽게도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테마 특강은 조문하고 판례하고 대표 문제입니다. 가장 정형적인 문제 해가지고 나올 만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선 특강은 진짜로 나올 만한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는 건데 그 전에 하는 이 동형 모의고사 문제 160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요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제가 만든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출제하는 분들이 제 문제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점수는 몇 점 정도면 괜찮냐면 제 생각에는 한 40점 정도가 나오시면 괜찮아요. 40점 정도. 그러니까 꽈락을 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채점을 해봤더니 가장 고득점을 받으신 분이 60점. 60점. 그 다음에 꽈락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점수가 비슷해요. 40점에서 50점 정도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8, 90점 나오는 것도 안 좋아요. 8, 90점 나오면은 이게 좀 긴장 상태가 좀 해이해져가지고 공부를 또 등한하시다가 오래 실패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점수 분포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41번은 2번입니다. 42번은 3번.
43번은 5번, 44번은 1번, 45번은 3번, 46번은 5번, 47번은 3번, 48번은 3번, 49번은 4번, 50번은 5번, 51번은 3번, 52번도 3번, 53번도 2번, 54번은 2번, 55번은 4번, 56번은 5번, 57번은 2번, 58번은 4번, 59번은 5번, 60번은 3번, 61번은 4번, 62번은 2번, 63번은 4번, 빙고 게임 하는 것 같은데, 64번은 5번, 65번은 1번, 66번은 1번, 67번은 4번, 68번은 5번, 69번은 3번, 70번은 4번, 71번은 5번, 72번도 5번, 73번은 2번, 74번은 1번, 75번은 4번, 76번은 2번, 77번은 5번, 78번은 2번, 79번은 5번, 80번은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죠. 자, 반사회적이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 기억,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 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거는 상대평가 시험 방법의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균 몇 점만 넘으면 돼요? 60점만 넘으면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히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부분은 꼼꼼히, 뒷부분은 먼저 날아가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억같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채무회피입니다.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니은번, 의무에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에게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거는 과도하라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니은번은. 니귿번, 뇌물을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은닉하는 것, 숨기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리을번, 해외 연수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속 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나 약정은 아무 문제 없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금전, 더 읽을 필요 없죠? 반사회적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에서 2번이 답인 거죠. 그죠? 42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1번,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설,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5죠. 니은번, 궁박은 뭐죠? 어려운 사정입니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의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경험이죠. 자,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다.
예를 들어 제가 시장에 가서 토끼를 샀는데 토끼를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경험은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술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폭행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도 중요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맞죠?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요. 다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뭐죠?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100%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틀렸다. 그거는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책 보시면서 강조한 거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시고 쓰잘데없는 판례니 뭐니 막 밑줄 치고 동글뱅이 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거 다 헛지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민법은 별거 없어요. 뭐가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공부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필기해드리고 수십 번 반복한 것을 그냥 알고 있다고 지나쳐버리고 쓰잘데없는 것들 밑줄 주고 동글뱅이 치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를 못 풀리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필기해드리고 동글뱅이 치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이 만약에 어려운 거 이제는 보지 마시고 제가 제발 말씀드리지만 필기해드리고 강조해드리는 거 확실하게 무엇을요? 내 것을 만들려고 뭐죠? 곱씹고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드는 그 방법이 전부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곳을 삔뜨 어긋나면 엉뚱하게 뭐죠?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 말고 이 문제들은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43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뭐여야 돼요? 무과실해야 됩니다. 원칙이 경우의 수가 좁죠? 근데 왜 원칙이 유효한 건가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추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스스로가 선의이고 무과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5번 표의자가 비진이 표심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X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뭐 받아요? 추정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된 거죠. 나머지 문들은 1번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상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3번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표의자가 비진위 표심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는 거죠. 왜요? 항상 진위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4번, 5번 다 한번 4번 뭐죠? 표의자가 입증하고 5번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 답은 뭐죠? 5번이죠. 44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진짜 쉬운 질문이죠. 자 사기가 뭐죠? 기망이 있었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기망이라는 것을 빼고는 어차피 얘도 뭐죠? 사기다. 착오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1번. 제3자의 기망으로 동계착오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기망으로 착오가 일어났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 하거나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기를 이유로 표의자는 제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왜 X입니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항상 취소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따라서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지문은 뭐죠? 5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3번. 표의자가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4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으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 동기의 착오죠.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동기에 대해서 뭐까지는 필요가 없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5번이죠. 좀 길죠? 일단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자, 신원보증을 하려다가 연대보증을 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조카가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뭐죠? 삼촌 저 취직했습니다라고 하길래 불러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축하해줬던 이놈이 제가 회사 다니려면 신원보증 서야 되는데 보증 좀 서줍시오 하길래 삼촌이 뭐죠? 내가 해주자고 열심히 사인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놈 자식이 취업한 게 아니라 러시앤캐시에서 대출받은 거였다. 기억나시죠? 이때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남은 점 볼까요? 1번 소송행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죠.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죠. 따라서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건 제가 또 언제 말씀드렸어요? 판례 특강 할 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 기억은 유효하다는 말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인인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은행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은행의 출장소 소장, 출장소장하고 은행 본점의 영업부장이라 할까요? 영업부장하고 자, 출장소장은 대리인이에요? 피용자예요? 영업부장은 대리인이에요? 피용자예요? 얘는 피용자죠? 출장소장은요? 대리인인 거죠. 자, 왜냐하면 대리인이냐 사자냐의 구별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느냐 안 하는 문제죠. 출장소장이나 은행 지점장은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직급과 상관없이 출장소의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출장소장이 하고요. 지점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업부장, 본사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사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 CEO가 하는 거죠. 따라서 직급과 상관없이 출장소장이나 지점장은 뭐로 취급합니까?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고요. 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왜 이런 표현하는 거죠? 대리인이기 때문에요. 그 사기소가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장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5번입니다. 강박을 당했습니다.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또 강박도 위법행위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중첩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득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이 5개 다 중요하죠. 46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1번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2번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 대리를 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무엇도요?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2번 임의 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O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도 수령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 맞네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입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4번 지문이 5번에 대한 힌트인 거죠. 5번이 X예요. 왜냐하면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다면 예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돈을 인출해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예금을 담보로 해서 뭐 받을 수는 없어요? 대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7번입니다. 복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다. X. 복들이 누구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죠. 2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기억나시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 그러면 결론을 봐야죠. 뭐라고 됐습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온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심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X죠. 이건 뭐예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의 내용이지 법정대리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이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갑의 무권대리인 을은 갑 소유 X 토지에 대한 관련소를 위조하여 갑의 이름으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무권대리가 관한 전형적인 사례죠. 1번 갑은 을 또는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인 병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대리는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 갑은 을의 처분행위와 사문서 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우리 문법은 예외가 없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따라서 2번은 뭐죠? 답이 아닌 거죠. 3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여 게임 끝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에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 상속하여 X토지 소유자가 되면 그런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또 철에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으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상대방인 병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9번입니다. 감 명의로 등기된 갑소유 토지에 관의 을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라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한 후에 병과 만나 가지고 뭘 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병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됐어요? 임차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병이 건물을 뭐죠? 신축을 해서 건물에 관한 뭐죠?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자, 물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요 등기는 뭐죠? 무효고 아직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병은 정당한 뭘 갖지 못해요? 임차권을 갖지 못하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퇴거할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2번. 니은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므로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디귿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병은 갑의 토지를 뭐하는 사람이죠?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철거해 줄 것을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리을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는데 지금 병이 정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뭐죠? 인도를 해줘서 정이 뭐죠?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다고 건물의 소유자인 병에게 뭐죠? 요구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요 정을 내보내야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얘를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 정에게 퇴거할 것을 누가 청구할 수 있냐면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이거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반드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죠? 고집으셔야 돼. 어떤 형태든 이것과 유사한 사례는 뭐죠?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류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뭐죠? 등기한 후에 병에게 뭘 했어요? 임대를 해서 병의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죠. 첫 번째, 등기가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 내지는 뭐죠?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죠? 청구할 수 있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병이니까 건물을 신축한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병에게는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병이 건물의 뭐죠? 소유자니까.
마지막으로 요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인 병은 정을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갑이 요 정에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양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그러니까 요 49번 사례는 곱씹고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사례입니다. 50번입니다. 예? 예. 여기서 피해보는 사람 걱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요 땅이 문제인 거죠. 땅이 낭의 땅이에요. 따라서 이 건물은 어차피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돼요. 누가 살고 있든지.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정을 내보내야죠. 그죠? 만약에 정을 못 내본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거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정 큰일 났다. 이런 것만 문제를 내는 거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50번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참 이런 것도 50번 틀리신 분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죠. 그죠? 그러니까 5번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는 경매법원의 촉탁기간 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X잖아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틀리냐면 앞에 그냥 경매라고 그러지. 경매를 통하여 그럼 맞출 텐데 왜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 쓸데없는 걸 넣어놔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사경매는 사적으로 하는 경매는 제가 출제라서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경매는 뭐라고요? 매매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경락받은 사람이 뭘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는 말은 이게 무슨 경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경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경매가 아니라 뭐죠? 공동매니까 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경락등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경매라고 안 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냥 경매라고 내면 무엇과 또 혼동이 돼버려요? 사경매와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별한 경매가 아니라 뭐죠? 공경매를 말한다. 그죠? 만약에 사적으로 하는 사경매는 매매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나머지 질문들 1번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용징수 수용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죠?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맞나요? 맞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든 사람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는지 누구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누가요?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의 공유 토지에 대한
현물 분할의 조정이 성립됐다면 요거는 합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요 50번 문제도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문제도 아마 이것과 유사하게 출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는 대단히 뭐죠? 중요한 문제고 제 기억으로 이게 올해 2018년도 감정평가에서 문제였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 나온 5개 질문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51번이죠. 이것도 틀리셨으면 진짜 배신행위죠. 배신행. 자, 등기라고 있으면 권리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등기 절차의 적법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므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두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세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반증이 있었어요.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뭐가 됐어요?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증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뭐죠? 추정이 깨지고 이제는 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므로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이게 뭐죠? 반증이죠. 반증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추정이 깨지므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은 추정이 되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권리자에게도 입증할 수 없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허무인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가 되고요. 4번은 말장난이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물건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인이 권리자임을 뭐죠? 추정이 되죠. 5번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지죠. 따라서 신축된 건물이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2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유되는 갑에서 병명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것도 뭐 가장 전형적인 문제지만 가등기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 정도는 메모하시는 게 좋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을 앞으로 뭐죠? 가등기,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뭐죠? 이전 등기죠. 그럼 뭐 게임 끝이죠. 첫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뭘 보존해 주죠? 순위를 보존해 주므로 후순위 권리인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죠? 직권으로 뭐죠? 말소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죠.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게 뭐죠? 답이게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죠? 갑의 것이고 갑의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정당하고 뭐죠? 유효하니까 1번 병의 등기는 무효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가등기 상태가 됐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의할 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이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가등기 상태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뀝니다. 1번 토지 매도인의 매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5입니다.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로 일부러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그러면 남의 땅인지 몰랐죠? 그럼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죠. 이를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선의에서 뭐로 바뀝니까? 악의로 바뀝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니까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 종래의 소유자는 인도해줄 의무가 있죠.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가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자주 점유임은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지만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더라도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에 점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림을 그렸죠. 자,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패소 판결이 되고 그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패소 판결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로 바뀌죠? 타주 점유가 되고요. 소제기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가 돼요?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소제기를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가 해야 된다.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선의임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자주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 따라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뭐 해야지만요? 패소시켜야지만 타주로 바뀌고 악유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5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